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5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명은 금비상사고요.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회계 기간은 26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설치는 다 하셨나요? 네, 기출문제 프로그램 설치해 두시고요. 자, 우리 문제 바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이다 그랬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과 우리 프로그램에 회사 등록에 있는 내용을 서로 비교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조금 아래에다가 내려놓고 쓸게요. 네. 자, 우리 회사 등록에 자, 첫 번째 등록번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등록번호 여기 있는 거랑 다르네요. 그쵸? 그래서 동일한 숫자로 642-1646-516, 515인데, 손은 5로 움직였네요. 네, 일반 과세자 맞고요. 자, 내려가서 금비상사 박호수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은 여기 아래쪽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네,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하는 거니까 그냥 이쪽 오른쪽에다가 타자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대로 띄고 15번 길 띄고 1. 그 다음에 원래 여기 괄호에 있는 궁동은 이 아래쪽에다가 괄호 열고 궁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래 부분은 자택 주소는 안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업장 주소만 고쳐주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궁동을 여기 뒤에다가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아래에다가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업태 도소매라고 되어 있고 종목이 신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신발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북대전 세무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에 북대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군데를 항상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보시면 지금 사업자 등록 번호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주소 수정했고요. 그리고 종목 신발로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비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 두 군데를 해야 돼요. 손익계산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지금 여기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기말상품 재고액 때문이에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무조건 재무상태표에서만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두 가지를 고치라고 나와 있을 땐 반드시 여기 있는 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라고 입력해 주실 거예요. 상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수정을 해 주시고 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해 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선 기말상품 재고액이 수정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퀵서치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전기분 이런 식으로 자음만 입력해도 이렇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확인 들어가셔서, 자, 우린 여기 있는 상품에 있는 금액을 여기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 1,100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상품을 수정을 하시면 여기 대차 차익이 없어질 거예요. 1,1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나면 대차 차익 없어졌죠?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항상 먼저 수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컨트롤 엔터 전기분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말상품 재고액이 수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는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자, 상품 매출 맞고요. 그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 맞게 나왔죠. 그쵸? 네, 6,070만 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급여서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그냥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 보험료의 금액이 130만 원이네요. 그쵸? 130만 원. 그래서 여기서 13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입니다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차량 유지비, 운반비, 소모품비까지 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익으로, 수익에 이자 수익 보니까 이자 수익이 없네요. 그쵸? 그럼 밑에다가 이자 수익, 네, 해서 350만 원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자 수익도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임대료 80, 자비익 50. 자, 그리고 이자 비용 250, 유형자산 처분 손실 190. 그래서 마지막에 당기순 이익이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062만 8천 원.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나왔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라는 얘기는 무조건 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먼저 상품이라고 금액을 입력하고 넘어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동일하게 금액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거래처라고 치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보이시죠? 네, 엔터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 클릭. 자, 첫 번째 잔잔 1370, 우정기업 금액이 틀리다. 그쵸? 네, 48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눈꽃상사 동일하죠. 항상 요 아래 대차 차익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 볼까요? 바뀌어 있죠? 네,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창을 조금 줄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쉽겠구나. 네.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주리전자 1,500만 원, 율상사 65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메리전자 350만 원. 네, 수정해 주시면 대차 차익 없어졌죠? 항상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정기업하고 율상사, 메리전자의 금액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이라고 했고요. 거래처 등록. 자, 신용카드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신용카드.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유형, 그 다음 카드 번호, 카드 종류까지 이렇게 5가지를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거래처 등록. 이렇게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신용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밑으로 조금 내려서, 자, 거래처 코드 번호는 99605 농협카드 해주시고, 매입이죠. 유형은 매입. 그랬으니까 2번. 네. 그럼 매입은 카드 번호. 그래서 1753. 다시는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마이너스 표시는 4012-8450-9483. 네, 이렇게 순서대로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카드 종류는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입력이 모두 마무리가 됐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자, 이제 거래마다 분개를 하실게요. 첫 번째는 항상 날짜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날짜. 7월 12일 날 상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거래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그쵸?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시고 계약금 32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그럼 보통예금이 들어오겠네요. 그쵸? 네,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창을 조금 줄일게요. 자, 날짜는 7월 12일 날 07월 12일 항상 두 자리로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칸 이동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우리는 차변은 숫자 3 숫자 3 차변 네, 그래서 숫자 3 보통예금 네, 보통 두 글자 치시면 이렇게 보통예금 나오게 되고요. 32만 원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계약금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선수금 그리고 선수금은 거래처 쓰셔야 하니까 하나상사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계약금은 우리가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 쓸게요. 계약금은 지금처럼 받으면 계약금을 받으면 우리 뭐라 해요? 선수금 그렇죠?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때는 선급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23일 날 거래이고요. 7월 23일 건물분 재산세 우리 뭐라고 해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 세금과 공과 정리 세금과 공과 재산세 자동차세 무슨 회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금과 공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주민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서 자, 날짜는 23일이에요. 같은 7월이죠. 그러면 ESC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일자로 가요. 그럼 23 치시면 되겠고 그럼 차변에 세금과 공과 우리는 회계 2급은 무조건 800번대만 사용합니다. 동일한 계정 과목 여러 개 나오면 무조건 800번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35만 원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9일 날 월이 바뀌었네요. 그쵸? 9월 9일 3일에 외상 매입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왕에 자, 여기서는 앞에는 3일이라고 했고 제왕 상사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배서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받을어음이 나가게 된다. 받을어음 대신에 거래처가 제왕상사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니까 외상매입금은 원래 부채죠. 부채. 그러니까 무슨 변에 있어요? 대변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대변에 있었는데 이제 지급을 하게 되니까 이걸 지급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간다? 차변으로 반대쪽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 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ESC 방향키 왼쪽 그러면 이렇게 월로 가요. 09월 091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네, 이렇게 두 글자만 치고 찾아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코드 번호를 자꾸 외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3일입니다. 3일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어음을 배서양도했으니까 무조건 대변에 받을어음이 나가게 돼요. 이렇게 저처럼 코드 번호를 외우시면 숫자 키만 가지고도 입력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거래처는 제왕상사 너무 중요하게 제왕상사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항상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줄바꿈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야 입력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니까. 자, 그 다음은 9월 30일 거래입니다. 자, 임대인에게 9월분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90만 원 건물 관리비 10만 원. 네. 회계 2급 배우시는 분들은 선생님 건물 관리비도 계정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에. 그러면 임차료랑 건물관리비가 차변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전표에 ESC 한번 눌러주시고 30일.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 그러면 800번대 임차료 9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건물 두 글자 치면 건물이 나와요. 그래서 건물관까지 치셔야 건물 관리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일 또 월이 바뀌었죠. 그쵸?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삼성에 주식 30주 주당 10만 원에 구입했대요. 주식을 구입했어요. 그쵸? 그런데 뭐가 목적이다? 단기 보유가 목적이다. 그러면 이 구입한 걸 우리는 뭐라 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취득 수수료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엄청 중요하죠. 왜?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해요. 단기 매매 증권만 반드시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건 예만이래요. 그래서 암기, 무조건 암기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0주를 주당 10만 원씩에 구입했으니까 300만 원어치를 샀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 날짜는 10월 2일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10월 02일.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대변에 보통예금을 먼저 쓰시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쓰시게 되면 수수료 비용 여기 밑에 900번대예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 5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쓰시게 되면 틀리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전표 번호거든요. 전표 번호가 1번, 1번 그런데 여기는 2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이러면 전표가 두 개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모두를 1번으로 다 고쳐주셔야지 돼요. 고치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 번호 수정을 눌러주시고 위에 거서부터 1번 그리고 밑에 것도 1번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 수정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하나의 전표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 번호가 같아야 한다. 얘를 눌러야 번호 수정을 눌러야 여기가 클릭이 돼요. 지금은 아예 클릭이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묶어주시는 거. 아니시면 입력하실 때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을 먼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현금 나누어서 쓰시면 되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이고요. 9월에 지급한 영업부 김한산 직원의 급여에 대한 공제 금액을 지금은 급여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급여에 대한 공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납부를 할 때 원래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납부를 하면 되는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원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 2급에서는 지금 급여에 대한 공제 금액을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이 공제 금액 그러니까 이 전체를 그냥 이렇게 보실게요. 이 전체를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우리는 급여 지급 시에 공제한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하죠? 예수금이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공제 금액은 모두 예수금이었고요. 이 예수금을 오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예수금의 금액은 얼마가 되죠? 34만 2천 원인가요? 다 더하면 34만 2천 원인 것 같아요. 계산기 16만 6천 원 플러스 12만 6천 원 플러스 5만 원 해주시면 34만 2천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금은 34만 2천 원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오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10일이니까 ESC 10일.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예수금 34만 2천 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회계 1급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걸 우리는 4대 보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근로자가 50%를 부담을 하고 그리고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16만 6천 원이면 회사도 여기에 16만 6천 원을 더 추가해서 납부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12만 6천 원을 더 추가해서 납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문제에서 설명이 없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회계 1급으로 올라가시면 4대 보험 납부에 대해서도 학습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예수금 요만큼을 오늘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다 끝났죠? 네. 11월 5일입니다. 월이 또 바뀌었고요. 차량의 정기 주차료를 주차료 하나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고 금액은 여기에 23만 원이고요. 13만 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로 결제하면 우리 계정 과목 뭐죠? 카드는 무조건 외상이에요. 그런데 상품 거래를 할 때는 외상이라고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래처를 써주셔야 합니다. 거래처를.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정기 주차료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라고 쓰는 회사도 있고요. 주차요금은 여비교통비로 쓰는 회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가 되었어요. 이런 건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제상에서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오. 뭐 이렇게 아예 주어져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일반 전표의 11월 월이 또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11월 05일 날 우리는 차변의 차량 유지비 800번대 금액은 우리 아까 얼마였죠? 23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하나카드 미지급금 하나카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현금 시제 12월 21일 날이고요. 현금 시제로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5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했대요. 실제가 5만 원이 더 많은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면 많은 것을 발견했다라는 의미는 현금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현금이 증가했다. 그런데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 원인을 아직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처리하면 되죠? 현금 과부조. 네. 그러면 현금이 증가했으니까 무슨 변? 차변. 네. 그래서 날짜는 12월 21일 차변에 현금이 증가했어요. 얼마가? 5만 원이. 대변에 가서 현금 과까지 쳐야 나와요. 현금 과부조 해서 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9월 4일 날 현금 30만 원을 지출하고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청주시청에 뭐 했대요? 기부한. 그러면 세금과 공과를 지우고, 그쵸? 지우고 기부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ESC 09월 04일 날 세금과 공과를 기부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2월 8일 날 보통예금에 입금된 200만 원은 거래처 야경상사의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거래처 경화전자의 외상매출금이래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12월 ESC 방향키 왼쪽 12월 08일 날 갔더니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야경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를 경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항상 줄바꿈,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확정 지어 주시는 게 틀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정리사항이라고 하는 거. 회계 2급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그쵸? 그래서 결산정리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실 건데, 자, 우리가 회계 2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래서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는 분계가 나오게 되고, 대신에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처음에 만약에 선급 비용이랑 선수 수익으로 되어 있다면 분계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리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둘이 자리가 아예 차변대변이 바뀌게 된다. 라는 부분을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결산일 현재 12월분 임대료 50만 원을 받지 못했대요. 받지 못했다란 얘기는 뭐예요? 미수 수익이 생겼다. 미수 수익이 생겼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수 수익. 그러면 요대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대로. 그래서 미수 수익, 수익.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이니까 계정과목 이름이 뭐가 돼요? 임대료. 그쵸? 그래서 미수수익 50만 원, 임대료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ESC 결산은 무조건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미수수익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 5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자, 그럼 우리가 차입금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과분 이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자 비용이 생겼다. 그런데 기간 경과분이란 표현은 또 뭘까요? 지급했다 안 했다?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지급분이 발생을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지급.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 부분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는 비용, 이자, 비용이 생기게 되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그래서 차입금은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 13만 1,057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비용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 13만 1,507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해서 13만 1,507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선급선수 미수 미지급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보험료. 이번에는 보험료 12개월 분이네요. 1,200만 원을 현금 지급 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라는 얘기는 뭘로 처리하였다?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그래서 보험료로 처리하게 되면 여기
차기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내년도 거. 그러면 내년도 6개월이니까 1년분인데 내년도 6개월이니까 절반이 되겠죠. 그쵸? 네. 원래는 계산을 하시게 되면 1200만 원에 곱하기 내년 차기분 개월수 6개월 그리고 나누기 12. 그래서 12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1 계산이 돼서 600만 원만큼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니면 거꾸로 그냥 1200만 원을 먼저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오겠죠. 이 100만 원 1개월분 그리고 여기에서 내년도분 6개월을 곱해 주시면 똑같이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나누기 12를 했을 때 간혹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갑자기 멘붕이 와요. 그래서 항상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누기를 해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럼 내년도 것까지 냈으니까 그걸 우린 뭐라 해요?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또 동일해요. 선급 비용 그리고 대변의 비용이 아니라 계정 과목 이름은 보험료 이렇게 되겠죠. 금액은 600만 원만큼. 그래서 또 전표에 가셔서 우리는 차변에 선급 비용 6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 항상 800번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00만 원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그냥 바로 엔터 치세요. 그리고 얘는 무시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2,5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이번에는 조회하래요. 조회. 그래서 자, 상반기 동안 지출한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이다 라고 했고요. 이자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 이자 비용을 물어봤어요. 어디로 갈까요? 1월 1일서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자, 계정별 원장에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도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일개표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그러니까 아무 장부나 들어가셔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계정별 원장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정별 원장 들어가셔서 01월 01일서부터 06월 30일까지 이자 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FE 이자 비용. 그러면 951번 확인되셨죠? 그럼 951 한 번 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계 이렇게 나와요. 누계. 이해가 되실까요? 네, 1월서부터 해서 총 누계. 그래서 28만 5천 원 정답입니다. 28만 5천 원. 이렇게 정답.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볼까요? 네, 자, 컨트롤 엔터 합계잔액 시산표. 이번에는 6월로 갈게요. 6월까지. 그럼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자 비용이 이렇게 보이시겠죠? 28만 5천 원입니다. 자, 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손익계산서로 가볼까요? 손익계산서. 네, 06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자 비용 28만 5천 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컨트롤 엔터 일개표 01월 01일서부터 06월 30일까지.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자 비용 28만 5천 원. 네. 1월 1일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장부를 가셔도 다 동일한 값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날짜가 2월서부터다.
2월서부터다. 그러면 계정별 원장하고 일개표에서만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두 개만. 합계잔액시산표랑 손익계산서 이 둘은 무조건 1월 1일서부터예요. 1월 1일부터 나왔을 때는 이 두 개에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 1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계정별 원장하고 일개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5월 중 당좌수표 발행에. 자,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그런데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래서 당좌예금 대변을 보셔야 합니다. 대변.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에 당좌예금. 그럼 얘는 어디 갈까요? 계정별 원장 들어가 보시면 될까요? 네, 계정별 원장. 들어가셔서 자, 5월이라고 했으니까 05월 1일서부터 05월 31일까지 당좌예금 102번이에요. 그러면 수표 발행한 거 이렇게 두 건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6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선생님, 일개표에서 안 나오나요? 나올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엔터 일개표 들어가 볼게요. 일개표 5월이라 했으니까 05월 엔터 05월 엔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당좌예금 나오죠? 네, 당좌예금 대변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개표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찾아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 그리고 가장 적은 달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1월서부터 6월까지 이렇게 큰 달, 작은 달을 물어보게 되면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지금 상품 매출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으로 가볼게요. 컨트롤 엔터 총계정 원장. 01월서부터 06월까지고요. 상품 매출이니까 F2 상품이라고 치면 상품 매출 401번이네요. 401번. 이렇게 하면 1월서부터 6월까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달은 3월 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달 6,700만 원. 6,700만 원 마이너스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작은 달, 제일 작은 달이 어딜까요? 5월 달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2,760만 원. 맞나요? 네. 그래서 2,760만 원 만큼을 빼주시게 되면, 네. 빼주시면 3,940만 원인가요? 네. 3,940만 원만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입력하실 때 항상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가셔서 창들을 다 닫아야 돼요. 열려있는 창들을 모두 닫고 그리고 이론 답안 작성 들어가면 우리 앞에 이론 문제 풀었으면 이론 문제 정답 체크 여기다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실무 조회한 거. 첫 번째 거 우리 얼마였죠? 첫 번째 거 28만 5천 원. 네. 원자 따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얼마였나요? 우리 아까 600만 원이었나요? 네. 6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3,940만 원. 3,94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닫기 하신 다음에 그리고 답안 저장 반드시 해 주셔야지 채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125회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지 될 문제가 초반에 나왔었던 이 손익계산서 이 부분에, 그래서 기말상품재고액 입력하는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산 문제의 성급선수 미수 미지급, 그래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학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조회 문제, 마지막 조회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
전산회계 2급 시험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만점으로 합격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원리를 이해하시면 회계 1급에 올라가셔서 쉽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반복 해주셔야 시간 배분이 잘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